이번 시간에는 컴포짓 타입 카테고리 메타 펑션 7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프라이머리 타입 카테고리에서 15개의 메타 펑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에 있는 타입을 가져와서 이 15개 메타 펑션에다가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 오직 하나에 대해서만 true 언더바 타입을 상속받는 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타입을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하나에 대해서만 true를 하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입이 그 true인 카테고리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개로 딱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C++의 가장 밑단을 구성하고 있는 초속 같은 타입이 이제 프라이머리 타입 카테고리입니다. 이 위에 다양한 타입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컴포짓 타입 카테고리는 여기 있는 프라이머리 타입 카테고리 중에 이제 하나 이상을 묶어서 그룹을 만듭니다. 팀을 만들어서 구성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컴포짓이란 말은 그냥 결합을 묶어놨다, 그룹을 만들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이제 컴파운드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컴파운드라는 용어하고 컴포짓이라는 용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인트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얘를 쓰잖아요. 그럴 때 이게 둘 다 어디에 속하냐면 프라이머리 타입 카테고리에 각각 속하잖아요. 정수형이고 이거 포인터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든 구성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인트 하나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순도 100% 아주 하나의 요소로만 만든 거고 여기는 두 개가 병합이 된 거잖아요. 인트하고 포인터가. 그래서 이 경우를 뭐라 부르냐면 컴파운드 되어져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즉 한 종류로 순도 100%로 만들었냐 아니면 섞어서 만들었냐 이런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로만 구성된 타입을 뭐라 부르냐면 펀더멘탈한 타입으로 불러요. 그래서 크게는 펀더멘탈한 타입하고 컴파운드 타입으로 이 전체 15개의 메타 펑션을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개로 일단.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결합했느냐 아니면 한 요소로만 구성되어져 있느냐. 한 요소는 펀더멘탈 타입이고 펀더멘탈 타입을 가져와 서로 병합해서 만드는 경우를 컴파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병합이 되어져 있더라도 프라이머리 타입 카테고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타입 카테고리를 만들 때 그렇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컴포짓 타입 카테고리를 일단 배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타입 카테고리를 서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잖아요. or든 and든. 그래서 그 or하고 and 관련된 논리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메타 프로그램에서 논리 연산을 한다는 소리는 true 대신 true 언더바 타입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느냐, false 대신 false는 false 언더바 타입으로부터 상속받았느냐 여부로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값을 true, false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or와 논리 연산자가 디스정션입니다. 그 다음에 and가 컨정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and 논리 연산자고요. 그 다음 not 연산자가 네게이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not 연산자에 해당합니다. 모두 논리 연산자에 속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true 언더바 타입으로부터 상속받은 거는 true로 보는 거고 false 언더바 타입으로부터 상속받는 거는 false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도 true 언더바 타입이나 false 언더바 타입으로부터 상속받는 타입을 만들게 돼요. 그럴 때 구현 방법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하나 구현된 거고 구현된 건데 여기는 한 개의 템플릿 파라미터를 갖고 있죠. 여기는 두 개, 여기 하나 해서 여기는 따따따니까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개 이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는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이상에서 이 하나는 사라지고 이제 두 개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하면 특수화 과정에서 항상 얘가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연결한 소리예요. 아무 값도 없이 5와 연산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false가 된다는 소리고요. 하나를 하면 그냥 그 대상이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첫 번째 값이 true이면 5와 연산해서 이 부분이 true이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경우는 바로 true인 녀석으로 결정하고 false인 경우는 다음으로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 true 나올 때까지. 그래서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true일 때 멈추는 거예요. 5와 연산에서는. 근데 and 연산에서는 true이면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false이면 멈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true이면 계속 가는 거고요.
다시 해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이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0일 때는 얘는 true로 본다라는 거. AND 연산에서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으면 디폴트가 true입니다. 근데 OR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으면 디폴트가 false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네게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어진 값이 있으면 이거를 값을 빼와서 그냥 false로 바꾸고 다시 불컨스턴트로 또 상속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제에서 is constance하고 is volatile 관련된 내용이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메타 펑션, 표준 메타 펑션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conjunction, disjunction, negation이라는 메타 펑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구현했냐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돼요. 일단 무조건 false로 해놓고 constant t라는 패턴이 있으면 true. 이걸 그대로 넣어주는 거고요. volatile 같은 경우는 일단 false로 해놓고 volatile t라는 패턴이 있으면 true. 이걸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컴포지트 타입 카테고리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프라이머리 타입 카테고리에 어떤 요소가 병합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디스정션 합니다. 즉 OR란 소리예요. 이거 OR 이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L밸류이거나 R밸류이면 이거는 레퍼런스다 이렇게 합니다. 스펙 문서에서도 이렇게 언급해요. 만약 레퍼런스라는 말을 나오면 레퍼런스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나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L밸류다 그러면 그냥 구체적으로 L밸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레퍼런스 키워드를 보게 되면 이게 둘 다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리스메틱 타입은 산술 타입이죠. 그래서 또 오합니다. 정수형이거나 플라팅 포인트 타입을 묶어서 산술 타입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펀더멘털한 타입은 100% 순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즉 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요소가 없이 한 요소로만 구성이 된 거죠. 산술 타입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뭐 정수형이나 플라팅 포인트, 그 다음 보이드도 한 요소로 보고, 그 다음에 널 포인트도 한 요소로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흥미로운 요소이긴 한데, 이제 실제 구현하는 거는 아마 제가 그 스펙 자세히 좀 읽어는 보긴 해야 되는데, 클래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널 피트리얼 T 같은 경우가 클래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뭐 구체적인 그 구현부는 실은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녀석은 펀더멘털은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소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비어있다라고 봅니다. 내부가 비어있다. 사이즈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어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로 보냐면 특이하게도 설계는 틀림없이 그렇지 않을 텐데 구조적으로는 이 펀더멘탈 타입 하나의 요소랑 구성된 거로 분리를 합니다. 그 0처럼 취급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털 타입이 아닌 요소를 의미하는데 어떤 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펀더멘털한 타입이 하나 이상 섞여 있는 두 개 이상이죠. 두 개 이상 섞여 있는 경우를 컴파운드 타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요소로 두 개를 딱 나누면 전체 이 두 개를 다 합하면 전체 15개의 프라이머리 타입 카테고리가 됩니다. 두 개를 딱 분류를 하니까요. 보면 니게이션이 여기 들어가 있죠. 펀더멘털한 게 아니면 모두 컴파운드인 겁니다. 자, 오브젝트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타입은 스펙 문서에서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냐면 일단 펑션이 아니어야 된다. 펑션이 아니고 and 그 다음에 void 타입이 아니면 아닌 타입. 이걸 뭐라 부르냐면 모두 다 오브젝트로 부릅니다. 펑션이 아니고 void 타입이 아니면. 그래서 컨정션에서 an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펑션이 아니라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냐면 직접적으로 펑션이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즉 t가 있는데 t에다가 컨선스를 붙이면 그 컨선스가 돼. 컨선스 키워드를 붙인 결과가 컨선스가 되면 이거는 펑션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유일하게 펑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펑션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일반 펑션을 말해요. 일반 펑션 같은 경우는 뭐가 아니라고 되어져 있냐면 컨선스를 붙일 수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선스를 붙였는데 컨선스이면 펑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void 타입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negation 시킵니다. void 타입이 아니고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멤버 포인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디스정선이니까 5하죠. 멤버 오브젝트 포인터였거나 멤버 펑션 포인터인 경우에 대해서는 멤버 포인터로 분리를 하고, 그 다음 스칼라라는 타입이 나옵니다. 이 스칼라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어떤 메모리에 값이 있어요. 값이 있는데, 그 다음 레지스터에다가 여긴 이 값을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가져와서 수가 일단 있어야 돼요. 이 값을 그대로. 그래서 이 값이 뭘 대신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값을 쓰지 않고도 요것만으로도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타입들을 묶어서 스칼라 타입이라 불러요. 항상 이게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올려놓고 쓸 수 있다, 써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컴파일러가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최적화에 이제 주로 활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산술 타입이 그래요. 산술 타입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넘 타입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타입이 여기다 쓸 수가 있고요. 포인터 타입 자체가 쓴다는 거지 포인터 가리키는 세상을 쓴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멤버 포인터 같은 경우도 이 두 경우도 들어가고, 그 다음 널 포인터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컴파일러가 레지스터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타입들을 스칼라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컴포짓 타입 카테고리 7개의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